안녕하세요, 세모콕입니다. 도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사에 대한 전반적 리뷰 후에 PVE 스킬을 간단히 보고 PVP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사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은 클래스입니다. 우선 구름 장수를 소환해서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기에 근거리와 중원거리를 하이브리드로 왔다 갔다 가능하고, 스킬 중 타격한 적에게 기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적을 혼란시키기에도 좋습니다. 딜개수도 준수한 편이며 PVE에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대1 상황에서는 구름 장수의 활용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편 이동기는 스킬 중 3개로만 활용이 가능하여 지속력은 좋지 않지만 순간 가속이 우수하고 스킬 연계를 통해 추격 공격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회피기와 주 이동 스킬의 모션이 섀도우와 같이 적에게 순간 놓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서 이동기 성능이 장거리를 제외하면 나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사용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PVP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킬들이 스킬 연계 없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계 없이 사용하게 되면 스킬 시전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를 외워서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사에 대한 전반적 리뷰를 마치고 스킬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계열의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주시면 되고요. PVE 스킬을 간단히 보자면 첫 번째 자동사냥입니다. 자동사냥의 경우에는 전승 스킬은 걷어내기나 구름 두르기 중 둘 중 사용할 때 더 낫다고 느끼는 쪽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사계절 스킬과 태극을 넣어줍니다. 다만 전승 스킬 중 걷어내기를 사용하면 피가 많은 몹을 잡을 땐 스킬 수가 다소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부터 넣게 되는 스킬을 보자면 겨울소나기, 가을벼락, 봄서리, 여름바람, 마지막 태극까지 넣어주시면 자동사냥 완성입니다. 다음 월보 스킬들입니다. 자동사냥과 큰 차이는 없는데 저의 경우엔 자동사냥 스킬에 도무만 심화를 끄고 추가해 주었습니다. 정승 스킬은 앞서 자동사냥과 같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소개드릴 PVP 스킬에서 전승 스킬을 사용하신다면 걷어내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PVP 스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사의 경우 스킬들 각각의 의미보다 연계의 중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연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스킬들 중 인지해야 할 점은 정승 스킬인 걷어내기와 도무, 뭉게구름, 이 세 스킬은 모두 즉시 발동 스킬이라는 점입니다. 도사 스킬들은 모션이 크고 시전 속도도 연계를 하더라도 꽤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즉시 발동 기술을 중간중간 적절히 활용해주면 적에게 노출을 줄이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VP 주력 스킬 중 도무, 뭉게구름, 깃털구름은 사용 시 5초간 모험가 피해량 20% 감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스킬 사용 중 5초 내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킬을 써줘야 합니다. 물론 도무와 뭉게구름 모두 연계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도사는 일반적인 스킬트리와 전망가드에 특화된 스킬트리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스킬트리와 콤보 위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전망가드에 특화된 스킬트리도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스킬트리입니다. 전망가드 스킬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고투를 상대하는 소수쟁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 스킬트리를 사용해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스킬은 위쪽부터 보면 도무, 태극, 가을벼락, 여름바람 순서로 위에 배치했고, 이번 슬롯은 봄서리, 겨울소나기, 뭉게구름, 깃털구름 순으로 스킬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사는 스킬을 연계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계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사용 시에 어떠한 순서로 사용할지에 대해 몇 가지 케이스를 그냥 외우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중간 어떤 스킬을 추가로 활용해주거나 생략하느냐에 따라 더 다양한 스킬 연계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인 스킬 연계들 몇 개를 안내드리고 이 점 익숙해지시면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콤보 설명에 앞서서 중요한 연계 순서를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숙지해보시고 콤보를 이해하시면 더 습득이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무와 뭉게구름, 이 두 스킬은 즉시 발동 스킬이기 때문에 다른 스킬 다음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이 스킬들을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킬들의 연계 하나하나를 살펴보자면 도무 다음에는 태극과 봄, 여름, 가을 연계가 가능하고 이 중 가을과 봄은 3타까지 넣었을 때 연계가 가능합니다. 뭉게구름 다음에는 태극과 겨울, 가을이 가능합니다. 태극 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여름만 빼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연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스킬창에 둔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서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일단 제가 스킬창에 둔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서로는 다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가을에서는 여름으로만 가능하고
여름은 가을로도 가능하며 뒤에 연결된 봄은 당연히 되고 마지막 겨울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봄은 뒤에 겨울로는 당연히 되고 사계절 중 유일하게 태극으로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태극의 전반가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태극의 시전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는 봄 다음에 태극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오직 여름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건데요. 콤보를 익히시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란 걸 느끼실 겁니다. 연계 순서를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스킬 창에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조작해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콤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여러가지 복잡한 거를 전달드리려 했는데 태극을 중점으로 쿨 돌리기 좋은 콤보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극 앞에 연계기를 넣어준 후 사계절로 이어지는 콤보입니다. 도무나 회피기, 뭉게구름으로 시작해줍니다. 그 후에 태극,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서로 콤보를 넣어줍니다. 추가로 딜 넣을 상황이 된다면 겨울 다음에 다시 여름, 봄, 겨울로 콤보를 더 이어가셔도 됩니다. 콤보 후에는 전투 상황에 따라 회픽이나 뭉게구름, 깃털구름을 활용해 포지셔닝을 바꿔줄 수도 있고 태극 쿨일 때 딜을 더 넣어도 되는 상황이라면 도무, 여름, 봄, 겨울이나 뭉게구름, 겨울, 여름, 봄 등의 콤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무로 포지셔닝한 후에 태극 다음 바로 뭉게구름으로 빠져나오고 사계절로 이어지는 콤보입니다. 도무, 태극, 뭉게구름,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서로 사용해줍니다. 이 콤보 장점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구성으로 무한 쿨을 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계고 뭐고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 콤보만 써주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풀콤보 후에 다시 태극을 쓰면 뭉게구름 쿨이 아주 조금 남기 때문에 태극 사용 후에 뭉게구름을 조금 천천히 써주셔야 1타 모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뭉게구름은 방향키를 누르지 않은 채로 시전을 하게 되면 뒤쪽으로 구르게 되며 방향키 설정을 할 경우에는 설정한 방향으로 구르게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서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콤보를 더 소개드리자면 콤보 사용 중에 가을벼락이 스킬 횟수가 한 번밖에 되지 않아 태극은 있는데 가을벼락이 쿨인 경우가 가끔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콤보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도무, 태극, 봄, 겨울, 여름, 가을로 가주시면 마지막 가을벼락 사용할 때 쿨이 얼추 맞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반가드에 특화된 스킬트리와 콤보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걷어내기를 사용하시는 길드원분의 콤보를 참고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대 투력 등의 이유로 넘어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반가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봄서리를 빼고 전승기술인 걷어내기를 전반가드로 설정하여 착용해줍니다. 그리고 주력 딜 스킬인 가을벼락도 전반가드로 전환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콤보의 경우에는 깃털구름, 걷어내기, 태극, 뭉게구름 1타, 가을, 여름, 봄, 도무나 회피, 그리고 다음 다시 깃털구름으로 반복하여 이어갑니다. 딜로스를 감안하더라도 적에게 노출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면 콤보에서 여름과 겨울 콤보를 빼주면 됩니다. 깃털구름, 걷어내기, 태극, 뭉게구름, 가을, 다시 걷어내기, 도무 또는 회피 후에 다시 깃털구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쓰는 걷어내기는 쿨에 따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뭉게구름 2타의 경우에는 상대에게 1타가 적중시키지 않았다면 회픽이나 도무를 아끼는 이동기 용도로도 콤보 사용 후 콤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1타를 맞춘 경우에는 적 뒤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을 피하며 싸우는 상황에서 1타를 맞췄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콤보 시 유의할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극 사용 전 적절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무로 콤보를 시작할 시에는 빠르게 적의 후방이나 측면으로 이동하여 공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싸움이 아닌 이상 도무를 적에게 진입기로 쓰기보다는 태극 쓸 자리를 잡는 용도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름 장수 소환을 위해 태극 사용 전 정신력 상태 확인을 하는 것을 습관대로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각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태극이 쿨마다 구름 장수를 사용 가능한 상황이겠지만 상대 전투 자원 감소나 타격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력이 없어 구름 장수 소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신력을 채운 후 구름 장수가 소환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도사는 스킬 연계 의존성으로 인해 콤보가 필수적입니다. 위에 콤보가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연계 콤보를 만드셔야 실제 스킬 활용 시 손이 꼬이지 않고 긴 시전 속도로 스킬이 삥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스킬 사용 중에 연계 순서를 잘못 써서 시전 속도가 긴 스킬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적에게 위험이 노출되는 상황에선 그냥 회픽이나 도무 혹은 뭉게구름을 사용하여 다시 연계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사 이동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기에 쓰이는 스킬은 도무, 뭉게구름, 깃털구름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셋 다 스킬 모션으로 인해 회피나 즉발기 없이 사용하게 되면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도무를 보시면 상대에게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기엔 굉장히 좋은 스킬이지만 3타까지 때릴 시 공격 모션으로 인해 이동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뭉게구름을 보시면 1, 2타 후 모두 공격 모션으로 인해 이동기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깃털구름은 사용 시에 섀도우 암흑화와 같이 순간 적에게 위치 교란을 줄 수 있고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른 준수한 이동기이지만 마지막 착지 모션으로 인해서 이동기의 하자가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기의 하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동기 콤보에서 이러한 모션으로 인한 하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기 콤보는 회피를 최대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풀콤보는 깃털구름, 도무, 회피, 뭉게구름 1타, 회피, 뭉게구름 2타, 회피, 도무, 회피, 도무, 회피, 깃털구름, 뭉게구름 1타, 회피, 뭉게구름 2타, 마지막 도무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동기 3개 중 특히 깃털구름과 뭉게구름 1, 2타의 후모션 캔슬을 위해 즉발기인 도무라든지 뭉게구름과 회피기를 스킬 중간중간 후모션 사용 중 사용한다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도사의 이동기의 문제는 이동기 콤보 후 스킬 쿨로 인해 이동기의 지속성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장거리 추격전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사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 조작 없이 구르기를 실현하게 되면 굉장히 천천히 뒤로 구르게 됩니다. 고투를 상대해야 하거나 투기장가 같은 곳에서 무적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할 경우에는 이런 회피기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이드가 클래스 이해와 플레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